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문제 12번. 자, 다음 아간파천을 전후한 여러 나라들의 이권 침탈 내용을 옳게 소술한 것을 고르세요. 자, 우리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임금이 여러 나라에게 이권을 넘겨주죠. 그죠? 네. 요게 이제 가끔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잡아 두셔야 할 정도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보겠습니다. 1번. 독일은 울릉도 산림 체벌권을 가져갔다. 아니에요. 독일은 당연 건갈권을 가져갔습니다. 당연 건강 채굴권을 가져갔습니다. 독일이 건강 채굴권을 가져갔고요. 지금 울릉도 산림 체벌권은요, 러시아입니다. 압록강, 그 다음에 울릉도 산림 체벌권 러시아입니다. 두 번째, 러시아는 경성과 경원의 광산 채굴권도 가져갔습니다. 네. 경성과 경원의 경성, 경원이죠. 네. 광산 채굴권. 산림 채굴권. 네. 이거 잡으시면 돼요. 두 개를 하나 잡으면 되겠죠? 다음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일본의 창성 건강 채굴권과 경의선 철도 부설권, 프랑스입니다. 경의선 철도 부설권. 그 다음에 미국은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따내 이를 3년 만에 완공하였다. 미국 경인선이니까 오늘날에 서울의 노량진에서 인천의 제물포까지 얘기합니다. 미국은 따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일본에 넘겼죠. 일본 애들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만 보시면 돼요. 그죠? 이권 넘어가는 부분들은 조금만 더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사료와 관계 있는 지역은 이 사료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주 안 쓰는 사료입니다. 난이도 조절용으로 좀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뜻은 선사에 먼저 있었던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선사의 지극한 억울함을 풀고자 한다. 키우다 될 만해요. 선사의 가르침은 오직 유불선이 도를 합하여 충분 효친하며 지성사대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만약 이단이라면 이와 반대되는 것이 도리어 정학이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에서 지목하는 화는 무라보다 깊으며 불보다 사납습니다. 수령으로부터 이서, 군교, 향리, 토호까지 우리의 가산을 탈취하여 자기 재산처럼 여기며 살상, 구타, 능멸, 학대함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슬퍼도 이 중생이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삼례 집회 때 나온 내용인데요. 동학교도들이 삼례에서 모이죠. 1차 교조, 신원, 복위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내가 돼야 되겠습니다. 2차 한번 봐보시죠. 한성 서울이죠. 복합상소문을 올렸죠. 서울에 올라가지고요. 고종임금에게 이렇게 억울합니다. 우리 최재우 선사가 돌아가신 것 사교로 몰려서 죽음을 당했는데 이게 억울하다. 그리고 사이교, 즉 사이비가 아니다. 사교가 아니다. 정교다. 인정해달라. 복합상소문. 고종임금의 답변은요. 그대들의 뜻을 알았으니 각자 지역에 내려가서 자기 일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왕이 내려가라고 요구했죠. 왕이 명령을 하게 되면 따라야 된다고 백성들이. 이걸 우리 근왕주의라 불러요.
그러니까 한성에 와가지고 복과 상승을 했을 때 한번 근황주의가 나오고요. 네, 또 우리 한번 더 나오죠. 을미사변 때 을미병이 일어났죠. 네, 을미병이 일어났을 때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네, 각자 고향으로 들어가서 본 일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랐죠. 이렇게 했다면 왕이 어떤 추후 명령에 따라줘야 되는, 추후 또 다른 어떤 대안이 나오거나 어떤 대책을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보훈, 네, 보훈가죠. 네, 보훈은 3차 집회죠. 3차입니다. 요게 1차, 요게 2차, 이게 3차. 1차, 2차는 우리가 종교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부터는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정치적 성향이 떴다. 왜? 우리 욕을 수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 다음에 경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4번 지문 체제하고 동학을 창시한 것이다. 창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동학을 창도한 것이다. 4번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자, 다음에 전식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하 잡직 관리에서도 각각 인품에 따라서 인품이 주고 있습니다. 차이를 두고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에 전식과 등급 사정에 미쳐 들지 못한 자는 모두 전 15개를 준다. 자, 키워드는 인품입니다. 즉,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공무원 월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줬을까요? 누가 직공했냐에 따라 좀 달라지죠. 호적, 문벌기족, 무신, 그 다음에 권문세족, 그 다음에 신진사족, 이걸 달라지죠. 복습입니다. 역분전.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죠.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게 역분전이에요. 그리고 농공행상 성격이다 이렇게 하죠. 농공행상 성격이다. 인품이 반영됐다. 충성도도 반영됐다. 이게 반영됐다는 거예요. 되게 주관적이죠. 아니 뭐 인품이 어떻게 판단해? 인품이 좋은지 아닌지 되게 주관적이지. 충성도도 마찬가지지. 주관적이죠. 문벌기적인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좀 달라졌죠.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네. 경종, 목종, 군종. 네, 시정전식과는 아직까지 인품이 남아있죠. 인품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돼, 이렇게. 그럼 보시면 1번 사료 내용에 보시죠. 각각 인품에 따라 차이를 두어 나눠줬다. 그리고 이에 전식과 등급의 사정에 따라서 저쩌고 그랬죠. 그럼 이건 뭐야? 시정전, 이렇게 나오네요. 시정전식과는 역분전이 모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네. 어머니 탯줄이었다. 이렇게. 네. 인품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요건 전현직에 지급했다. 네. 그다음에 이건 현직에 지급했다. 이건 전 국토가 대상이었고 부족해졌죠? 현직에 줬고 경기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었다. 우리 토지제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솔직히 이 부분이에요. 네. 이거 모르고 어떻게 시험장에 갈 수 있겠어요? 뭐 이 정도를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신 정권 시기는 특별하게 없죠. 네. 토지도. 그 다음에 이제 권문세족의 권력을 잡았을 때 있죠. 네. 녹과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과전이 있습니다. 원종 때입니다. 경기 8년에 한해서 줬다. 신사조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름을 아시는 과전법. 전현직에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경기에 한해서 지급화됐다. 공양왕 때죠. 고려 마지막. 실질적인 공양왕 때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우리 사용된 것들은 뭐죠? 조선시대까지 썼죠. 세조 초기까지 썼던 게, 네. 조선시대까지 썼던 것. 세조 때 다시 이제 직전법으로 바뀌죠. 직전법은 현직자에만 주는 거죠. 전세계 주다 보니 소재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현직자에만 주는 게 이제 직전법이다.
아마 토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조영조도 마찬가지, 조세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 우리 공무원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토지제도.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한해가가 소멸되었다. 한해가가 소멸되었다는 여기입니다. 경정전시가를 얘기합니다. 네, 경정전시가 때 한해가가 소멸되고 예역전이 지급됐습니다. 왜냐면 개정전시가 때 한해가가 신설됐거든요. 여기 향리들의 주월급이었는데 한해니까 별도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18품 안에 빠졌던 것들을 다시 경정전시가 때 예역전이 지급되기 때문에 한해가는 소멸돼야 돼요. 우리 속된 말로 월급을 2번 줄 수는 없잖아. 네. 그 다음에 2번 현직 관리에게만 수주권을 지급했다. 방금 얘기했죠. 여기 현직 관리만 줬다. 경정전시가 되겠죠. 전부 다 문종식이 해당됩니다. 문종식 꼭 알아야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고려 중대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옳지 않아요. 중대에 나오는 것은 문종 때부터 보통 고려 중대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정전시가를 물어보는 걸 보시면 돼요. 또 반대로 나올 수 있겠죠. 다음 경정전시가가 시행됐던 시기의 사실과 가장 가까운 사실, 그 문종식을 되게 많이 물어보겠죠. 3번 역분전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면 무신 위주로 지급하였다. 네, 초기에는 이제 나라를 건국자들 거의 대부분 무신 계급들이기 때문에 아직 벗어나지 못했죠. 시정전식 같아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역분전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 4번 관직을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면 신관에 대한 지급 액수가 줄어들죠. 처음에는 전시라고 그랬잖아요. 전시 110개월, 110개월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근데 조금씩 줄어들죠. 100개월, 그죠? 100개월 이하로 떨어져 나옵니다. 개정전시가 때부터요. 개정전시가가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이거 하려면 한 30분 이상 걸린다고요. 전체 다 부채되는 거 다 가려고 하면 최소한 문제풀이 할 때 잠깐 보고 또 이해를 또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 이론적으로 뒤져보셔야 됩니다. 시험 볼까요? 다음 중 저자와 저작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겠습니다. 정선, 단원푸교 틀렸죠? 기억인가요? 정선, 호가 이제 겸재정선입니다. 이 사람은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대부분 하가들이 중인 계급이 되게 많죠. 근데 정선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 사대부예요. 양반이라고요. 기억 잘하죠? 이미 한번 기출을 떴던 부분입니다. 겸재정선은 진경산수에 능했다. 진경산수화란 우리가 사물을 보고 내가 주관적이고 내 마음에 우러나는 감흥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꽃같이 그리는 거 아니에요. 꽃같이 그리는 건 실경산수화라고 불러요. 쉽게 해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학교 교정, 나무, 그랬던 거 기억이 나죠? 그건 실경산수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과장되게 그린 것들 같은 우리는 진경산수화라고 불러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그 다음에 박연폭도, 폭도라고 합니다. 박연폭포에 대한 그림이라는 뜻이죠. 인왕산의 부근에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인왕산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구름이 잔뜩 낀 모습이다. 제색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비개는 후 구름 낀 모습, 이걸 한자로 제색. 금강산에 여행을 가서 스케치해 놓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되게 높은 위치에서 보는 그림처럼 일명 조감도 형식의 그림을 칠했다. 조감도란 새가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방식의 그림이다 해서 조감도라고 불러요. 건축 현장에 되게 많이 있어요. 다음 무슨 빌딩 조감도, 옥상까지 다 보이잖아요. 어느 위치에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잖아요. 시점이라 보통 얘기하거든요. 전문용어로. 앞에서 봐봐요. 건물 앞에서 보면 어떻게 옥상이 보이나? 안 보이지. 옥상이 조감도가
그림이 그려진 것들은 조감도라고 하죠. 여러 어떤 방식으로 그렸다. 두 번째, 유형의 반개 수록. 빙고, 답입니다. 옳습니다. 단호풍정도 봐야 되겠죠. 신윤복입니다. 이게 이제 풍속화에 되게 능했죠. 신윤복은 도화서 하원이기도 합니다. 정선은 당연히 도화서 하원이 아닙니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신윤복, 도화서 하원으로 최고의 하원 중의 한 사였고요. 풍속화에 능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복 나온 단호풍정. 단원 아래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 감는 모습들, 어린아이 두 명이 훔쳐보는 모습들, 단호풍정. 그 다음에 뭐 여인도, 그 다음에 오라정인, 기타 되게 많은 작품들이 남아있습니다. 주로 여인들의 풍속도를 되게 많이 그렸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양반들의 이선, 양반들의 이선, 탈선의 모습들, 사회를 보는 시각이 되게 비판적 시각이더라. 양반이라고 하는 자들이 노는 것이 꼭 질이 떨어지더라.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인사가 신윤복입니다. 그 당시 사회상을 잘 엿볼 수 있는 중에 하나가 신윤복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세 번째, 박제가 열하일기. 우리 알다시피 열하일기는 다들 아시죠? 박지현입니다. 그다음에 박제가라고 그러나요? 박제가는 이제 북학의죠. 북학의라는 책이 있죠. 청나라에 두 분 다 다녀오셔서 보고 들은 얘기들이 다 기록한 것들을 봐야 돼요. 즉, 청해 문물을 우리가 빨리 수용해야 되겠다. 우리가 청해 뒤에서 우리가 뭐 오랑캐라고 되게 욕만 하고 앉아있는데, 아니다. 우리가 빨리 배워야 할 것 같다. 홍대용의 의산문답.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뇌 중에 의산문답이 가장 많이 나오죠. 홍대용. 청해 문화를 빨리 여기 수용해야 된다. 그죠? 뭐 지전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중화주의를 비판하는 내용 중에 페이지죠. 중국의 주장을 중화주의를 비판하였다. 지전론이 인정되고 중화주의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대부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 중국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중화주의 빠지지 마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 맞고요. 안견의 몽유도원도 15세기 그림입니다. 안평대원의 꿈 얘기를 그림, 대표적인 그림 안견의 몽유도원도 15세기 그림입니다. 중국 화풍이 남아있고요. 허준의 동의 수세보원 아니죠. 허준은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죠. 허준은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 그 다음에 동의수세보험 이재마죠. 이재마. 동의수세보원. 이건 사상의학을 체질화시키자 얘기죠. 우리가 사람이 병이 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건 당연지사인데 사람의 몸을 네 가지로 구분했다는, 그래서 사상의학이라고 하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사람의 몸이 네 가지로 구분해서 처방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다. 이지마의 동의 수세보원. 의학서 중에 가장 뒤로 들어간 순서를 물어본 뒤로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잘 풀리고 있죠? 그 다음에 문제 16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이 제정이 몇 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1조 범법에는 국가총동원이란 벌써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시의 국방 목적 달성을 이제 국가가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영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좀 옮기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16번이죠. 네, 1938년입니다. 국가총동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이후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 전과 후를 우리가 구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억번짐은 일제가 조선사상본 보호관찰령을, 예, 조선사상본 보호관찰령 1936년입니다. 사상본 보호관찰령. 사상범 보호관찰령도 되게 무서운 법이죠. 사상범을 계속 관찰한다는 얘기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서.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다. 창씨 계명이라고 하죠. 법적 근거는 1939년 민사령이죠. 창씨 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선생님이 김씨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일본식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뭐 금산 이렇게 금산. 네. 그 다음에 이름 땡땡 이런 식으로 네 글자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우리는 계명이라고 하죠. 이건 창씨라고. 성을 바꿨고 이름을 바꾸겠다니까 창씨 계명. 1939년에 조선 민사령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1940년에 계명이 시작됐죠. 요 38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는 후가 되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디귿번 사상범을 집단 관리 전향시키기 위하여 대하숙이 조직되었다. 이 사상범들을 집단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대하숙입니다. 이게 41년입니다. 1941년. 요 대하숙은 우리 7급에 한번 기출됐죠. 네, 9급에 나올 거 대비해 보는 겁니다. 사상범들 집단관리 전향시키기에 대하숙이 조정되었다. 특히 이제 관리하는 게 이제 독립운동가,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게 사상교양을 하는 겁니다. 사상교약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하숙 됐고요. 니을번 농민 경제 안정화를 명분으로 농촌진흥운동. 이건 연도를 외울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농촌진흥운동. 이거 일본 애들이 한 것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예, 일본 애들이 한 게 농촌진흥운동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 우리가 10월이나 11월 되면 우리가 농번기가 다 끝나죠. 추수가 끝나죠. 그럼 농한기에 접어들죠. 그러면 시골에 그때 당시 어떤 레저 문화가 없다고요. 지금이야 우리가 TV도 있고 뭐 신문도 있고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 뭐 인터넷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뭐 노래방도 가고 뭐 또 여행을 가고 뭐 여러 분야로 이렇게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죠. 이 당시 이게 없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게 되게 많아졌어요. 32년부터. 그 전부터요. 도박이 많아서. 도박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봤나요? 없잖아요. 도박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죠? 상대방 돈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걸지 않고 따먹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 사람이 되게 많고 돈을 잃는 사람이 되게 많다. 그래서 차금. 예, 우리가 돈을 잃고 나면 본전 생각이 난다고. 남의 돈을 빌려다가 도박방에 다시 또 끼어든다고요. 이게 차금이라고 해서 남의 돈을 빌린 차자서 차금의 액수가 증가되면서 농촌 경제에 피폐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일본에서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농촌 진흥운동을 전개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유리하게 만들고 생산량을 늘려서 지네들이 부족한 부분을 가져갈 목적으로 가져간 거지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운동 중에 하나가 농촌.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동 중에 하나가 되겠죠. 꼭 기억하실 것, 연도 알아야 되고 농촌진흥운동은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실론 다음 제시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윤 삭제 사건으로 이윤 삭제 사건 벌써 이게 와야 돼 머리에 이윤 삭제 사건 내가 들어봤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세력이 약화된 후 훈구 세력들은 살인일파를 몰아내기 위해 대고란 나뭇잎에
꿀물로 주초이왕이라는 글자를 써 놓아. 한자로 적어볼까요? 주초이왕. 이렇게 되죠. 주초이왕. 합쳐볼까요? 조자가 되는 거죠. 조씨가 왕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조씨 왕이 됩니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머리에 와 있죠? 벌써 여러분들. 조광조에 대한 얘기. 조광조를 제거할 목적으로 훈구 세력들이 모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림 세력과 훈구가 지금 현재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하죠? 쉽게 얘기해서. 네. 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는 총 4가지가 있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무오사, 갑자사, 기묘사, 을사사. 2개 다 연산군대입니다. 연산군대. 무오사와 누가 관련되어 있나요? 여기는 김종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종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글을 하나 남겼죠. 조의제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 예. 의대라고 하는 왕이 죽었습니다. 서채폐양에 의해서. 항우죠. 항우가 조카인 의제라고 하는 왕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본인이 왕을 찬탈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조의를 표하는 문장을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걸 그의 제자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이걸 사초에 기록으로 남겼다. 이걸 이국돈과 유자강 같은 이 사람들은 훈구 세력들입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왕에게 고하게 됐다. 그 의미는 뭔가요? 당신 연산군은 세조의 후손이기 때문에 세조가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뭘 시비를 건 거죠? 정통성 시비에 걸려있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오사입니다. 네. 갑자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는 거죠. 네. 어머니의 원수를 갚다. 어머니를 죽이게 대한 세력들과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상숨을 쓰지 않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불충이다. 다 죽이자. 어머니 원수를 갚자. 기묘사항은 우리가 이제 조광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요거죠. 개혁 정치를 펼치죠. 예. 중종 때 인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개혁 정치는 많은 훈구 세력들의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조광조는 전라도 하순으로 유배를 가게 됐고요. 그리고 사약을 먹고 생을 마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내용, 개인사적인 되게 불운한 부분이죠. 이분의 개혁 정치는 후대 우리가 꼭 봐야 할 내용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개혁 정치들이 필요했더라는 것들이죠. 네. 중종 시기, 여기는 명종 시기, 여기 대윤과 소윤의 싸움이죠. 복습해보는 겁니다. 대윤과 소윤. 같은 파평윤씨 세력들이죠. 파평윤씨 세력 내에 자기 조카들을 왕에 올리려고 하는 것들이죠. 윤임, 여기는 윤원영. 이렇게 두 세력 간의 치열한 싸움, 왕위 다툼에 대한 얘기. 사화에 대한 부분. 사화는 기본적인 것. 일단 사화는 나오게 되면 되게 쉬운 문제 중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잠깐 한번 우리가 또 언급을 해봤습니다. 풀어볼까요? 옳은 것. 1번 사초 조의제문 사건이 발생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무오사로 적으면 되겠죠. 두 번째 질문. 동인이 남인과 북인을 붕당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붕당 깊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죠? 붕당으로 한번 보자고요. 동인이 있고 세인이 있죠. 큰 카테고리만 잡은데 동서남북 노소 이렇게 오랍니다. 제가 동서남북 노소 남인 북인 노른 소른 의미 가지고 여기 쪼개지는 원인을 가장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정여림 모반 사건. 두 번째 정찰의 건저희 사건.
정체를 건조의 사건. 여기 뭐죠? 여기 경신한국이죠? 경신한국 문제. 다른 말로 유학사건이라고 합니다. 유학사건. 그 다음에 해니 시비. 보시면 이렇게 붕당이 이렇게 쪼개진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예. 붕당의 원인은 처벌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쉽게 해서 강경하게 할 것인가? 온건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쪼개졌던 거죠. 자, 보시면 북위는 강경파, 여기는 온건파, 여기는 온건파, 여기는 강경파입니다. 최소한 이런 방식 정도의 문제를 푸는데 꼭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냥 외우는 문제가 아니다. 그죠? 네. 충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번 봐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당되는 계획이 되었다. 이건 정의를 모반 사건과 정체를 건조의 사건 거기 들어가면 되겠죠. 지문하고 관련이 없죠. 사료 내용하고요. 3번 혈량가 실시. 네, 조광조가 건의했던 것 중에 하나 혈량가 실시 나오죠. 추천하는 거죠. 누구를 봤더니 살인이었더라. 뛰어난 인사를 추천하는 거. 혈량과. 그 다음에 소격서 페이지. 예. 소격서가 관청이죠.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죠. 네, 소격서를 폐지해야 되겠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국왕은 신하들의 충언에 따라 신원패를 차기하는 등 언론 탄압. 신원패,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대 신원패. 이게 이제 보물펜인데 이렇게 목에다 달고 다녔던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마이크야 이렇게 우리 그 목걸이처럼 이렇게 신원패를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즉 말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말 조심하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요즘 치면 뭐가 될까요? 언론 통제, 언론 통제를 보시면 돼요. 네. 21세기인지 언론 통제 거의 불가능하죠. 네. 언론 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1910년대에 조직된 어느 비밀 결사 강령이다. 이 비밀 결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부호의 의원 및 일본인의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예. 실은 첫 번째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게 되게 많이 나왔죠. 부호, 부자들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요구하고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해 독립전사를 양성하자. 중국, 러시아 등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매하자. 무력이 준비되는 대로 일본인 선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달성한다. 대한강복회입니다.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즘에요. 모의고사에. 또는 기출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최소 별표 한 3개 정도 할까요? 대한강복회. 대구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 박상진입니다. 박상진입니다. 그리고 군사의 채용 책임자 김자진입니다. 무관학교 출신이었던 대한제국의 김자진 장군. 얘들이 또 주장한 게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진해서 좀 의연금을 냈으면 좋겠는데 내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럼 직접 찾아가서 독립자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듣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박상진이 직접 무력으로 응징합니다. 무력으로 응징합니다. 무력을 응징할 정도. 박상진이 이제 죽음으로써 대한강복 해체되고 말았죠. 왜냐면 아산 군수가 되게 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아산까지 갔어요. 원래 대한강복회는 오늘날이 경상북도,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경상남도, 그 다음에 부산 이쪽 지역의 부들은 다 여기에 강복회 멤버들이에요. 거의 여기에 독립군자금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이 부분들이 부담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돈은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아산에 갔더니 이분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죽여버렸다고, 이분을. 그 결과 체포됐고 박상진이 사형 언도됐고 그게 집행됐어요. 박상진 총책임자가 무너짐으로 해서 대한강복회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됐죠. 그 결과 박상진은 사망하게 됐고 그 밑에 있던 김자진은 간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간도로 넘어가서 이분은 중광단에서 활약을 하게 되었고, 중광단은 대종교인들이거든요. 대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드는 게 이름하시는 북노군 정서군입니다. 북노군 정서군을 통해서 김자진 장군이 독립운동사의 커다란 핵을 1920년대 후반에 핵을 긋게 됐죠. 이거 아셨죠? 그 유명한 청살리 전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대한강복기는 김자진 장군의 시작점 뿌리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분이 대한강복 중요한 이유가 이 공화정을 주장했다는 것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그 단체들은 복고주의를 많이 표방하거든요. 대안적으로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화정을 주장했다. 즉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 같겠습니다. 박상진, 김자진 등이 최기중이 설립한 단체를 군대식으로 개편 조직, 그렇죠. 의령 출신자를 비롯하여 신교육을 받은 인사들이 참여, 근대 공화정치, 방금 언급드려 공화정치를 추구했다. 맞습니다. 3번 만주, 연해주의 독립단체 연계투쟁을 하였고 파리 강화 하의에 번열 독립청원서를 작성하겠다. 이건 조선 국권회복단이 대구에 꼭 같은 게 있어요. 조선 국권회복단입니다. 대구에 이시영 선생이 중심입니다. 이시영 선생이 중심의 조선 국권회복단. 네. 이시영, 서상일, 이시영, 서상일 선생이 중심이 된 게 조선 국권회복단. 네. 파리 강화에 보낼 청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국외 독립운동기 건설을 위해서 군자금 모집 활동하기도 했다. 당연히 기본입니다. 이것은. 됐죠? 이어서 19번 갈까요? 19번. 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안창호, 이승훈. 벌써 이 정도면 와야 되겠죠? 네. 단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제 19번. 단체에 대한 얘기. 안창호, 이승훈. 안창호, 뭐 같아요, 이거? 신민회죠? 네, 신민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기회사와, 네, 도자기죠? 네. 자기하고 서점을 운영하죠. 여기 이익금을 통해서 군자금을 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성학교, 안창호, 대성학교, 이승훈, 오산학교. 또 교육사업을 통해서 인재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신흥강습소 설립, 특히 이제 이혜영 일가들이죠. 이혜영 일가들이 육형제가 서간도로 가죠. 대략 요즘 돈 한 사람이면 8천억에서 약 1조 정도 된 막대한 돈을 투자하죠. 여기다. 그리고 이게 신흥강습소, 요즘쯤 초등학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신흥중학교,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이게 1919년에 만들어졌죠. 1920년에 해체되죠. 아쉽게. 네, 신흥무관학교 이제 초급 장교들이 양성되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발령이 나가게 됐죠. 두 군데로 발령 대입품이 나옵니다. 설호군, 정서군. 설호군, 정서군, 그 다음에 북로군, 정서군으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설호군, 정서군, 북로군, 정서군. 이렇게. 주 활동 무대가 이렇게. 네. 얘네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뿌리가 됐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혜영 선생들이 읽었던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노블레스 오블레스를 실천한 있는 자, 가진 자들이 베푸는 처음 일제강점기에 대표적인 인사, 명문가 집안이 됐죠. 이혜영 일가들이. 지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혜영 일가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박수를 좀 쳐야 될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실하신, 쉽지가 않잖아요. 전 가족이 모든 재산을 털어서 간도에 건너가서 후학을 양성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실 분들 다 돌아가시죠. 6분 중에 5분이 돌아가시고 이시영 선생 혼자 살아나서요. 이시영 선생 동생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죠. 48년 8월 15일. 이때 이제 부통령으로서 마지막 그분이 이제 나라에서 헌신하신 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 일가에 관련된 부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국권 반환 요구서 발송을 계획하였다. 네. 국권 반환 요구서를 계획했다. 지금 1번인가요? 네. 이건 임병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임병찬. 임병찬은 우리 고종임금 시기에 독립운동에 대한 밀명을 내렸죠. 이게 독립무궁부입니다. 독립무궁부. 원래 전라북도 태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뭐 신태인, 태인 뭐 비슷하죠. 이 지역이라 보시면 돼요. 고종의 밀명을 했죠. 1912년 독립무궁부 임병찬. 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병찬. 근데 이분들은 이제 복고주의를 표방하죠. 네, 대안적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주장했던 인물 임병찬. 두 번째 질문. 근대적 헌법을 갖추고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수립하였다. 요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 이렇게 얘기하죠. 네. 3번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신민회는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우리 1907년에 만들었다 1911년 해체하게 되죠. 이 원인이 이제 백오인 사건 해체됐다. 또는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 이제 체포되면서 이 사건과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파생되어 나오는데 이게 안명근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안명근의 데라우찌 총독 암살 미수 사건 이렇게 표현도 해요. 안명근 총독 암살 사건. 또는 그 동네 지역 이 지역을 주둔했던 이것도 안학 사건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결과 안명근이 되게 많은 고문을 받아가지고요. 한 600명 정도가 신민회 회원들이 체포됐고 그 다음에 105인이 구속됐다 해서 일명 105인 사건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 총독부에 의해서 결국 신민회는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신민회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뭘까? 자주 얘기합니다. 보통 이 시기에 우리 단체들은 애국 계몽운동 단체예요. 뭐 보안회, 헌정연구회, 그다음 대한자강회, 요거잖아요. 근데 신민회의 특징은 요거 플러스 무장투쟁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는 전부 다 하나예요. 애국계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의 배움이 짧아요, 그죠? 그 시기에 배움이 짧기 때문에 우리 국내 정세 상황, 그다음 국제 정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기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향해서. 그게 이제 애국계몽운동이에요. 계몽이란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가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신민회가. 그랬으면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우리 다 알잖아요. 특징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되게 중요하다. 4번 독립운동 기지건설 군자금 몰종할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19번 풀고 있었죠, 우리가? 덜 풀었구나. 3번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조직이 들어가 탄압을 받으면서 무너졌다. 맞고요. 4번 질문. 강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을 규모하게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것도 잘 나오죠. 강주 학생 항일운동. 강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지. 전국화 현상이 벌어졌죠.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한다. 진상을 규모한다. 그죠? 신간회 연도도 꼭 알아야 된다. 신민회와 더불어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연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년인가요? 1927년부터 1931년.
총독부가 손댔나요? 총독부가 해체를 하게 됐나요? 이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실 것, 코민테른의 태제에 의해서, 우리말로 명령입니다. 코민테른이란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국제공산당 정도 해석되겠습니다.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렇게 좋은 사회주의를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널리 알리고 싶다. 그 일국의 일개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신간회가 이게 해당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얘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신간회는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되어 있는 민족유일당 성격이었거든요. 지네들이 봤을 때 합법성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코민테른의 명령에 따라서 이게 해체됐다는 사실. 기억 잘 하시고요. 신민의 신간에는 뭐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20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왕 때의 토지지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토지지도입니다. 자, 첫 번째 사료 봅니다. 집사부 중시를 시중으로 바꿨다. 아, 이거 벌써 답이 나와야 돼요. 경도광태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격이죠. 중시가 시중으로 바뀌었다. 국학을 태학으로 바꿨다. 국학 태학강으로 바꿨다.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자, 이 토지제도, 경도광식의 토지제도가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우리 월급제도 관련된 부분인데 되게 쉬운 부분입니다. 신라를 크게 상대, 중대, 크게 이렇게 하대로 나누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상대, 중대, 하대. 노급, 시급이죠. 노급과 시급이죠. 노급은 수조권하고, 그죠? 노동력 차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는 겁니다. 중대는 이제 우리 보통 신문왕 때가 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죠.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관료전을. 관료전은 수조권은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노동력 징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급은 있죠. 시급은 우리 알다시피 전쟁에 공을 세우는 사람들, 전공자, 그 다음에 왕족들에게 주는 게,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게 시급입니다. 주긴 주는데 가면 갈수록 양은 축소된다 그랬습니다. 시급은 주긴 주는데 조선 초까지 옵니다. 고려를 거쳐 조선 초까지 오게 됩니다. 대신에 지급량은 감소한다. 시급은. 지급량은 감소됐고 조선 초에 완전히 이게 소멸되었다. 그 다음에 하대 볼까요? 이제 이게 경도광 시기를 하대는 아닌데 실질적인 경도광 시기 때 이제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노급이 여기 폐지됐겠죠. 근데 이게 노급이 부활됩니다. 노급이 부활되고 대신에 관료전은 폐지됩니다. 이게 경도광 때부터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경도광은 하대는 아니에요. 중대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데요. 실은 하대는 선덕왕 때부터 하대라고 하는데 우리 삼국사의 구분을 본다면 그러나 이미 경도광 때부터 노급이 부활됐다는 뜻입니다. 노급이 부활됐다는 얘기는 귀족 힘이 커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신권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권이 커졌다. 귀족 힘이 커졌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토지지도, 월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죠? 옳은 것. 1번. 귀족들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됐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노급이 부활됐습니다. 경도왕식입니다. 두 번째, 문무 관료전이 지급된 노급을 폐지하였다. 여기는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입니다. 3번, 역분자를 통해 충성도와 인품에 소지 지급했다. 이건 앞페이지 이미 했죠. 고려 태조 때 역분전입니다. 4번, 정전의 지급을 통해 농민과 토지에 대한 지배, 정전에 대한 얘기. 이것도 되게 빠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빼버릴 수만 안 없죠. 정전 지급. 누구냐? 성덕왕입니다. 정전이란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백성들이 농사 짓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준 제도다. 법적인 인정제도. 예. 법적 인정이다 보니 법적인 인정이 이루어진 게 정전이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왕권이 바뀔 때마다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이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정치, 이민정치가 이루어졌다. 이민정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성도광대 정전도 되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